전부 다 학교를 등교하나 봐요. 그러면 방과 후도 많이 열리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문자로 한번 조사를 했는데, 혹시 이제 위탁 학교를 비대면으로 수업하시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 2학기에도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때 만약에 스케줄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미리 연락을 주세요. 그래야지 또 대체 강사를 빨리빨리 또 대책을 세워서 학교에 해야 되니까. 현재 이제 위탁 학교가 비대면으로 할지 대면으로 할지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어떤 상황이 되든 강사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저희는 또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 계속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7월에 또 신규 양성 교육이 들어가는 것 같고 일정이 되게 빡빡하게 잡혀 있어요.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PPT 이제 오늘 5챕터부터 80회까지 해야 되죠. PPT는 다 만들어 놨고, 보니까 이제 데모 영상을 제가 찍어 놓고 안 넣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교육 끝나고 다 넣어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고학년 버전도 다 만들어 놨어요. 고학년 버전이 선생님들 저 코딩 실력 좀 늘리시려면은 제가 나중에 보내드리는 고학년 버전 가지고 한번 짜보세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한 코딩 스토리 한 2호 정도 마친 애들이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호 또 뭐 신규로 들어온 애들 중에 코딩을 굉장히 좀 잘해서 큐브 저학년 버전을 너무 시시해한다, 그런 애들도 하면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중학교 수업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학년 버전도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짜보시고, 똑같은 내용이죠. 제가 전에 보내드린 것처럼 이 저학년용을 바로 코딩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5챕터는 이제 데모 영상이 있으니까 첫 번째 이제 데모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여기까지고. 참참참 게임이에요. 네, 참참참 게임 잘 아시죠? 그래서 일단 요 어떤 센서가 사용됐는지 보면은 앞에 큐브 저 도트 매트리스 위쪽에 보면은 센서 모듈이 있어요. 이쪽에 이제 제스처 센서라는 게 있죠. 방향을 감지해요.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이 방향을 감지하는 제스처 센서를 이용해서 참참참 게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완성본을 좀 불러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먼저 불러와 볼게요. 이 제스처 센서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 불러오고, 자, 큐브로 연결하고, 자, 그다음에 화면을 좀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깃발을 클릭하면 마스터하고 손하고, 이제 내가 손이죠. 학생이 손이 되는 거죠. 손하고 이제 나랑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가 참참참 끝나자마자 바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보통 게임을 할 때는 동시에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요 대사가 끝난 다음에 언제든지 하면 되고, 또 나중에 이제 원 소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손이 먼저 동작하고 나서 방송을 하게 돼 있어요. 마스터한테 방송을 해서, 그래서 이제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짜놨고요. 근데 이 참참참을 할 때 얘 손 모양처럼 큐브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면 잘 인식이 안 되고 그냥 완전히 이렇게 지나쳐 버리는 거죠. 손으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자, 참참참 대사가 끝나면 그냥 오른쪽 끝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거리가 한 5cm에서 10cm
네, 그 정도가 인식이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큐브 바깥쪽에서 네, 지나쳐야 된다. 요 참참참 게임 하듯이 손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하면 인식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완전히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손바닥으로 이렇게 싹 지나가면 네, 인식이 잘 됩니다.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게임 규칙이 중요한데, 이제 게임 규칙은 요 뒤에 보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건 내가 이기면 초록불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손이 이기려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죠. 같은 방향. 예. 손이 가는 방향으로 요 마스터가 얼굴을 돌리면 내가 이기는 거죠. 근데 그게 엇갈리게 되면 마스터가 이기는 거고, 자, 내가 이기면 초록불이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초록불이 많이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손이 이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코딩 블록 이해하기 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미션이 있어요. 요 미션을 해보면서 이제 코딩을 하기 전에 조금 익히는 거죠. 어느 정도 요 제스처 센서라는 게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그래서 코딩 블록도 좀 짜보고, 화살표 가지고 오른쪽 왼쪽 짜보고. 그래서 일단 이제 선생님들 요걸 먼저 같이 짜보세요. 제스처 센서를 선택. 항상 이제 이게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블록에 가서 이제 방향 감지되었는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도트 매트릭스에 화살표를 켤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위, 아래 감지되었을 때 같은 방향의 도트 매트릭스가 켜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이제 연습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짜보시고, 이렇게 감지가 잘 되는지, 어떻게 했을 때 감지가 잘 되는지 좀 테스트를 많이 해보세요. 저는 지금 이제 로봇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거치를 해놨는데, 아니면 뭐 손에 들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냥 앞에 딱 세워놓고 손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딱 움직이게 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거까지 짜가지고 한번 지금 테스트를 좀 해보시고. 자, 여기 보이죠? 한 이 정도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한 5에서 10cm 정도 놓고 이렇게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위, 아래. 네, 너무 빨리 하면 인식이 안 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손바닥이 이렇게 좀 지나가게 이런 식으로 한 5에서 10cm 정도 두고, 요 도트 매트릭스 위에 보면 요 네모난 모듈 센서 있잖아요. 이쪽에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손바닥이 이렇게 전체가 쑥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면 인식이 제일 잘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나중에 이렇게 인식이 잘 되도록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요 좀 전에 코드를 짜서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렇게 했을 때 모양이 잘 나오는지. 저는 지금 코드를 안 짜놨기 때문에 모양이 변하진 않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감을 좀 익혀야 되죠. 이게 어느 정도 약간 좀 빨리도 해보고 약간 떨어져서도 해보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같이 하나씩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또 따로 이 저학년용은 따로 코딩을 하려고 그러면 좀 잘 안 되잖아요. 귀찮아서. 그러니까 교육 들어왔을 때 같이 한번 코딩을 하나씩 다 해보고요. 일단 스토리 이야기부터 먼저 보고, 순서는 뭐 그게 아닌데 스토리 이야기부터 한번 보고 좀 시작을 할까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항상 준비하기가 나오죠. 시작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가 참참참을 얘기하죠. 참참참을 얘기하고, 참참참이 얘기되면 이제 감지된 방향으로 요 손이 이제 내가 움직인 방향에 의해서 같이 요 스프라이트도 움직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손이 움직이면 방송하기를 통해서 마스터도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럼 거의 동시에 움직이게 되겠죠. 그럼 마스터가 방향을 정하고 이제 머리를 움직이게 되고, 여기서 이제 손과 같은 방향을 보이면 마스터가 지니까 마스터가 슬퍼하는 거고, 반면에 그럼 손이 이기는 거니까 요 라운드에는 초록불이 들어오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했을 때 손이 이기는 거죠. 마스터가 지는 거고, 지면 마스터가 슬퍼하고, 라운드에는 초록불이 들어오고. 손과 다른 방향이 되면 마스터가 이기는 거죠. 마스터가 이기니까 기뻐하고, 손이 졌으니까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고요. 요 색깔 맞춰서 코딩하는 거. 그 다음에 게임이 끝나면 이제 개수를 보겠죠. 초록색이 더 많냐? 그러면 손이 이기는 거고. 모든 게임이 끝나면 게임 결과를 말하고.
자, 마스터가 이기면 이제 꽃가루가 뿌려지고. 그래서 게임의 규칙, 그 게임의 규칙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뭐 코드 아이들한테 설명하고 코딩하는 거는 그렇게 뭐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불러오면서 해볼게요. 일단 저도 같이 해야 되니까 이 PPT는 제가 옆에 좀 내려놓고, 자, 선생님들이 이제 제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하면 되겠어요. 자, 일단 새로 만들기를 하나 하고, 다음 프로젝트를 먼저 불러야겠죠. 자, 저장해 놓은 데 가셔서, 네, 큐브, 자, 5챕터 그래서 파일을 먼저 불러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자, 방 한 개입니다. 한 개를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라이트 다 불러오시면 돼요. 자, 스프라이트 다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숨겨야 될 게 있죠. 자, 꽃가루 숨기고, 자, 꽃가루를 숨기고, 그 다음에 일단 라운드로 복사해야 되는데, 라운드 복사하기 전에 약간 이렇게 좀 배치를 해놓고, 자, 요 라운드를 지금 5개가 되도록 복사를 하시면 돼요. 자, 하나 놓고 또 하나 복사하고, 예, 여기 저 시작 위치가 다 잡혀 있으니까 저 준비하기 시작하면은 대충 놔도 돼요. 그다음 또 복사하고 하나 놓고, 그다음 복사하고 또 하나 놓고, 자, 마지막 복사하고 5개, 이렇게 라운드를 5개. 자, 그런 다음에 시작 위치를 이렇게 놓으면 되죠. 스프라이트 시작 위치 설정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PPT 순서대로 하지 않고, 네, 스프라이트 완성된 그 스크립트를 보고 제가 한 번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마스터부터, 그래서 마스터는 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자, 제일 먼저 깃발 놓고, 당연히 이제 제일 처음에는 준비하기가 들어가는 거죠. 마스터 준비하기. 그러니까 마스터 준비하기 소스를 이렇게 한 번씩 보세요. 아이들한테 이 소스를 가르칠 필요는 없지만은, 예, 선생님들은 이렇게 우클릭해서 정의하기 누르면 이렇게 소스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스터 준비하기에 어떻게 코드가 들어가 있나, 이렇게 좌표가 들어가 있고, 모양 바라보는 게 있고, 예, 이런 이제 변수들이 설정이 돼 있구나. 이렇게, 좌표 값이 있으니까 당연히, 예, 제 위치를 잡아서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깃발을 하나 놓고, 이제 제일 처음에 마스터가 참참참 말하기 전에 또 대사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마스터 말하고 라운드 시작하기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참참참 얘기하는 거죠. 참참참. 그런데 이제 총 5판을 할 거니까 이거는 이제 계속 반복을 시켜줍니다. 참참참. 그래서 이게 이제 방송하기가 나와요. 방송하기가 2개가 방송하기가 이제 2개가 들어와요. 첫 번째는 참참참을 받았을 때, 제가 아까 그랬죠. 손 스프라이트에 먼저 참참참 방송하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손 스프라이트에서 방송하기를 해주면 요 마스터에서 참참참을 받거든요. 그래서 요 참참참을 받았을 때 그럼 마스터도 같이 움직여야죠. 방향을 정하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누가 이겼는지 평가를 해야 되니까 참참참 결과를 방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참참참 결과를 또 받았을 때 이렇게 되겠죠. 참참참 결과를 받았을 때, 자, 마스터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기면 기뻐하고 지면 슬퍼한다. 그래서 이게 첫 판이 끝나면 그 다음 판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라운드 시작하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게임을 평가를 해야겠죠. 최종 게임 누가 이겼나. 예, 그럴 때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게임 끝나면 최종 결과 방송하기, 그런 게 있어요. 게임 끝나면 최종 결과를 방송하고, 그 다음에 마스터가 최종 결과를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학년들이 그 방송하기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뭐 어떻게 답변을 하세요? 방송하기가 뭐죠?
좀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저학년 과정에서 이렇게 방송하기를 직접적으로 짜진 않으니까 그냥 방송하기는 그냥 끝말잇기 게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끝말잇기 게임이야. 뭐 사과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과일 그러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뭐 1번 이렇게 받고 이렇게 쭉 연결되게 하는 끝말잇기 게임이 방송하기야. 뭐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 스프라이트를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항상 제일 먼저 손 준비하기 놓고요. 얘는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그 피지컬을 좀 해줘야겠죠. 큐브에 들어가서 깃발을 먼저 놓고 큐브에 들어가서 제스처 센서가 동작할 수 있도록 제일 처음에 이제 제스처 센서를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방향이 감지되면 도트 매트릭스의 그 화살표가 켜지도록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반복을 해야 되니까 일단 무한을 하나 놔주고 그다음에 마스터가 먼저 참 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니까 기다렸다가 이제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자, 만약이 2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 제스처 센서의 자, 오른쪽이 감지되었는가? 오른쪽이 감지되었을 때는 어떻게? 도트 매트릭스의 오른쪽 모양이 켜지면 되겠죠. 자, 화살표 오른쪽 이렇게 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손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마스터도 움직일 수 있도록 참 방송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손에서. 그래서 손 오른쪽 방향으로 정하고 참 방송하기. 자,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왼쪽을 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얘를 왼쪽으로 바꾸고 그 다음 도트 매트리스 얘도 왼쪽으로 바꾸고 손 왼쪽 방향 정하고 참 방송하기. 손이 방송하면 마스터가 받아서 그 다음에 방향을 정하고 방향을 정한 다음에 다시 결과를 방송해주면 결과를 받아서 결과를 평가하고 여기 이제 1라운드가 끝난 거죠. 그래서 총 5라운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손에서도 이제 최종 결과를 받아요. 최종 결과를 받았을 때 그냥 사라지는 거죠. 스프라이트 보이지 않게 하는 거. 손 숨기기.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를 할게요. 자, 크기를 좀 크게 해야죠. 잘 안 보이시니까. 크게 하고. 자, 그 다음 이제 라운드 1. 자, 라운드는 다 똑같은 거니까. 라운드는 역시 제일 처음에 준비를 해놓고 라운드 1 준비하고 그 다음에 라운드는 어떻게 되죠? 이제 결과를 받았을 때 참 결과를 받았을 때 만약에 마스터가 이기면 빨간불이 들어와야 되고 반대로 내가 이기면 초록불이 들어오고 요 2가지죠. 그래서 얘를 이제 숫자만 바꿔주고 다 라운드 5까지 해놔야 되죠. 숫자만 바꿔주고 이제 뒤에 챕터에 가면은 코딩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복사를 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라운드를 복사를 해놓고 코딩을 하니까 코드를 하나씩 다 집어넣잖아요. 근데 뒤에 가면 이제 아예 코딩을 다 한 상태에서 복사를 하는 것까지 배우죠. 그래서 지금 요 챕터에서는 그냥 이렇게 번거롭더라도 하나씩 다 일일이 코딩을 하고요. 라운드 4로 다 바꾸고 마지막 라운드 5. 자, 라운드 5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꽃가루만 하면 되겠죠. 꽃가루는 간단하겠죠. 꽃가루는 깃발 클릭하면 꽃가루 준비하고 최종 결과를 받았을 때
마스터를 이기면 꽃가루가 나온다. 자, 여기까지 다 해놓고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자, 무대는 없고, 자, 라운드 1 됐고, 손 됐고, 꽃가루, 네, 마스터, 다음 라운드 쭉쭉 됐습니다. 깃발 클릭해서 네, 참 마스터야. 참 됐고요. 자, 이렇게 뭐 5챕터는 작동도 잘 되고 그렇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6챕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6챕터는 구해줘 큐로 그리고 자이로 센서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센서가 처음 새로운 센서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코딩 블록 이해하기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자이로 센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뭐 저 드론에 쓰이기도 하고 또 저희 교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율주행차 주미에도 자이로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이로 센서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요. 정말 재밌게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큐브에도 보면 자이로 센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이로 센서 나중에 제가 작동을 해가지고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일단 우리 교재 보면 이런 게 돼 있어요. 센서 미션 첫 번째 미션을 할 때 큐브가 뭐 왼쪽으로 기울였는가 했을 때 이렇게 얼굴 모양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얼굴 모양이 나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까 했던 그 도트 매트릭스의 방향이 처음에 나오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좀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선생님들도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였을 때 화살표, 요 도트 매트릭스에 일단은 같은 화살표가 들어오도록 똑같이 한번 해보고 요 큐브를 어떻게 동작을 시키는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깃발을 하나 놓고 이제 계속 반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놔야겠죠. 그래서 큐브가 기울였는가, 왼쪽으로 기울였는가, 기울였을 때 도트를 키는 걸로 하죠. 도트의 화살표 왼쪽을 켜도록.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후 좌우하고 마지막에 흔들기가 있어요. 큐브가 흔들렸는 것까지 한 5개를 쭉 만들어 보세요. 흔들렸을 때는 뭐 웃는 모양이 나오든가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기울였을 때는 도트 오른쪽으로 키고요. 그다음 자, 도트가 앞으로 기울였을 때는 나중에 이제 같이 해보면 알아요. 위쪽 화살표가 나오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나오도록 위쪽이 나오도록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기울였을 때는 아래로 내려오는 아래쪽 화살표를 키고요. 그 다음에 큐브가 흔들렸는가 했을 때는 이때 이제 얼굴 모양이 나오면 헷갈리지가 않죠. 자, 아까처럼 이런 화살표가 나오지 않고 얼굴이 나오면은 이게 제대로 했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화살표로. 자, 다 짜신 선생님들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요 큐브 케이블이 있죠. 케이블이 앞 정면으로 가게 이렇게 들어요. 도트 매트릭스를 보이게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요게 이제 지금 방향이 맞는 거예요. 여기서 자, 큐브가 좌우는 알겠죠. 좌우. 자, 내가 보는 상태에서 요거는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왼쪽 화살표. 내가 코딩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하면 오른쪽이 나오게. 그래야 이제 화면에서 스프라이트를 제어할 때 내가 왼쪽으로 하면 이 스프라이트가 왼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하면 스프라이트가 오른쪽으로 가고. 자, 그런 식으로. 그렇죠. 잘 되네요. 그렇게. 그 다음에 앞으로 기울였을 때는 뭐냐면은 이 케이블이 지금 화면을 향하고 있죠. 이렇게 숙이면 인사하듯이 인사하면 스프라이트가 위로 가게, 반대로 하면은 아래로 가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방향을 익혀야 돼요. 방향을. 근데 이 코딩하기 나름이에요. 코딩을 내가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쪽으로 기르면 반대로 코딩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놓는 게 제일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하면 위쪽 화살표가 나오고, 네, 반대로 뒤로 기울였을 때는 아래로, 오른쪽 왼쪽. 자, 흔들었을 때는 뭐냐면, 흔들었을 때는 아무튼 오른쪽 왼쪽 앞으로 뒤로가 아니라 반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흔들어 줘야 돼.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흔들면서 이게 기울였다 그러면 그 화살표가 나오겠죠. 근데 이 상태로 딱 흔들게 되면 이렇게 얼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화살표 위, 네, 위 아래 대다가 이렇게 흔들면 얼굴이 나오게. 흔들면 얼굴이 나오게. 그래서 요 카메라에 비추니까 지금 이게 계속 깜빡거리네요. 네, 원래는 깜빡거리지 않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으면 돼요. 하나 케이블이, 네, 화면을 향하고 도트 매트릭스를 내가 볼 수 있게 이렇게 잡아야지 오른쪽 왼쪽 앞으로 뒤로 이 방향에 맞는 거예요. 자, 지금 PPT에 이제 데모 영상이 없으니까 그 완성본을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먼저 완성본을 불러와서,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한 번씩 해보세요. V죠, Q로. 이걸 좀, 네, 빼고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빼고 이렇게 하고, 전체 화면하고 깃발 클릭해서, 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자이로가 움직일 때는 약간 요 케이블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얘를 약간 이런 식으로 같이 잡아주는 게 좋아요. 케이블을 잡아주고, 그래서 자, 그냥 화면을 보는 대로 오른쪽으로 기르면, 네,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앞으로 기르면 위로 올라가고, 자, 반대로 뒤로 내리면 내려오고,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게 총 3판이 있어요. 3라운드까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1라운드고, 얘를 깨고 주황색으로 가면 2라운드, 3라운드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부딪혀도 죽진 않아요. 그냥 걸리는 장애물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초록색을 파란색 눌렀을 때 속도가 4, 빨간색 눌렀을 때는, 네, 속도가 6, 노란색 눌렀을 때는 8, 초록색이 제일 빨라요. 초록색 눌렀을 때 이렇게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자, 빨라졌죠? 일단 제가 빨리 한번 깨볼게요. 자, 그래서 자, 조정 잘 돼요. 들어왔죠? 자, 이제 두 번째 판이에요. 괴물들이 나와죠. 두 번째 판. 이 괴물들이 움직이는 패턴이 다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괴물이 한번 잡혀볼까요? 괴물이 한번 잡혀볼게요. 어떻게 되나? 하하, 잡았다 그러면서 다시 첫 판으로 돌아갑니다. 첫째 판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셋째 판에서 죽으니까 다시 첫째 판으로 오더라고요. 이걸 수정을 할까 하다가 그냥 놔뒀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나중에 해보시면 아는데 요 괴물들이 항상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것도 패턴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아, 얘네 이 괴물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나는 이렇게 가야겠구나. 그래서 요 챕터를 하실 때는 이 챕터가 코딩하는 게 간단할 거예요. 끝나면은 반드시 라운드 1, 2, 3을 애들이 다 깰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선생님들도 한번 작동을 해보세요. 똑같이 불러와서, 네, 셋째 판까지 다 깨보세요. 자, 저는 다 깼습니다. 자, 다 깼을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PPT는 뭐 그렇게 다른 건 없고, 요게 이제 자이로를, 네, 움직일 수 있는 아까 개별 미션 이렇게 해서 움직였을 때, 기울였을 때 화살표 모양 나오게 하는 게 있고, 제가 이렇게 좀 몇 개를 더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이 챕터에서는 자이로가 처음 들어가는 거고 해서, 또 나중에 완성본을 가지고 아이들이 게임을 깨야 되니까 시간이 그렇게 뭐
저기 남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뒤에 자이로 들어갈 때 또 약간 시간이 남을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예, 그때 이제 이런 걸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션으로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예, 스프라이트 같은 걸 하나 불러와서 자이로를 움직일 때마다 이런 스프라이트가 움직일 수 있게, 예, 또 화살표 스프라이트를 갖고 와서 화면에 이제 화살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미션들 시간이 남으면 이제 이런 걸 좀 하시고요. 자, 같이 이제 불러오면서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 만들기를 하나 하고 이제 프로젝트 파일을 먼저 불러와야 되죠. 프로젝트 파일 챕터 6 파일을 먼저 불러오시고, 자, 그 다음에 배경은 이제 스테이지 1, 2, 3이 있습니다. 스테이지 1, 2, 3을 다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에 배경이 여러 개 들어왔으니까 1, 2, 3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 보고, 얘는 지우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프라이트 불러오세요. 스프라이트 다 불러오시면 되고, 악당 다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배경에서 아까 배경에서 이제 빠져나올 때 스테이지 1을 선택하고 빠져나와야죠. 그래야지.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네, 회전 방향. 사람 모양이나 이런 캐릭터들은 항상 회전 방식을 좌우로 해줘야겠죠. 360도 하면 뱅뱅 도니까 좌우로 해주고, 네, 큐미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큐미는 동작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네, 큐로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큐로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숨기면 됩니다. 자, 숨기고, 자, 큐로를 이렇게 시작 위치로 갖다 놓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무대 꾸미기가 다 됐고요. 여기서 이제 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어떤 스토리인지. 자, 스프라이트 시작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큐로가 대사를 하죠. 내가 꼭 구하러 갈게. 그 다음에 이제 큐브를 움직이는 방향으로 네, 큐로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벽이에요. 벽이니까 벽에 닿으면 튕기고. 자,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그랬죠. 색깔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속도를 올렸다 줄였다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 1을 깨고 나가면 네, 스테이지 2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판이 연결이 되고, 그게 이제 색깔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주황색에 닿으면 네, 다음 판으로, 다시 노란색에 닿으면 아까 이전 판으로 이렇게 이전을 할 수가 있고요. 스테이지 2에서는 네, 초록색 악당이 나와요. 그래서 악당 1이 나오고, 스테이지 3이면 악당 2가 나오고, 마지막 판이죠. 스테이지 3이. 여기서는 악당 2와 네, 큐미가 나오고, 스테이지가 몇이냐 따라서 나오는 스프라이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악당이 돌아다니다가 큐로에 닿으면 네, 으하하 잡았다를 말하고, 그때 이제 큐로는 어떻게 다시 첫째 판 시작 위치로 간다는 거예요. 큐로와 큐미 만나면 이제 시간이 멈추고 게임이 끝나는 거죠. 구출을 했으니까. 큐미가 고맙다고 말해요. 그리고 게임 클리어가 나온다. 자, 아까 이제 여기까지 다 불러왔으니까 코딩을 큐로부터 그냥 한 번에 해볼게요. 큐로 코딩이 제일 많아요. 큐로 부분이 제일 많고, 그래서 일단 이제 깃발을 한 개, 두 개 정도 놓고요. 한 번에 놓고 가서 큐로 준비하기, 제일 처음에 이제 준비하기가 와야겠죠. 준비하기가 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1초씩 올라가네요. 0에서부터 1초씩 올라가고, 1초마다. 그러니까 이제 큐미를 구출하면 무조건 성공인가 보네요. 시간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큐미를 구출하면 무조건 성공. 자, 그 다음에 이제 큐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를 하죠. 내가 구하러 갈게. 그래서 큐로 말하기가 있고요. 자, 이런 말하기를 한 다음에 큐브를 움직일 때마다 이 자이로 작동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무한을 하나 놓고 이제 만약을 하나 놓고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했듯이 큐브가
기울었는가. 그래서 이제 오른쪽 왼쪽 다 짜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앞으로 뒤로 이렇게 다 짜주면 되는 거죠. 큐브가 앞으로 기울었는가, 그 다음에 큐브가 뒤로 기울었는가. 요게는 이제 흔들기는 안 나와요. 흔들기는 이제 다음 챕터에 나오는 거고요. 자, 큐브가 오른쪽으로 기울었으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왼쪽으로 기울었을 때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앞으로 기울였을 때는 위로, 뒤로 기울였을 때는 아래로. 아래가 어디 갔어? 아래는 또 위에 있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자이로 동작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동작을 하는 것 중에서 이제 벽에 닿으면 튕기고, 이런 게 있었죠. 벽에 닿으면 튕기고, 큐로 벽에 닿으면 튕기고, 악당에 닿으면 다시 시작 위치로 간다. 자, 이제 일반적인 동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개가 더 있죠.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다음 판으로 넘어가는 거. 주황색에 닿았을 때, 주황색에 닿으면 다음 스테이지로, 그 다음에 노란색에 닿으면 이전 스테이지로. 최종적으로 이제 큐미를 만나면 동작을 멈추기 시작 동작.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에서 아까 안 짜준 게 뭐냐면 이제 속도를 올리는 거 총 4개가 있어요. 파란색이 감지되었을 때, 그 다음에 빨간색이 감지되었을 때, 순서대로 쭉 잡아줘. 그 다음에 노란색이 감지되었을 때, 그 다음에 초록색이 감지되었을 때, 파란색이 감지됐을 때는 일단 이제 도트에 숫자 4가 들어오고요. 숫자 4. 자, 숫자도 여기 저장된 게 있을 거예요. 숫자 4. 도트에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큐로의 속도가 똑같이 4로 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만들면 됩니다. 빨간색은 6. 빨간색은 도트에 6이 켜지고요. 큐로 속도가 6으로. 노란색은 속도 8. 큐로 속도도 8. 자, 마지막 초록색을 누르면 제일 빠르죠. 10. 큐로 속도도 10이 되도록.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큐로 코딩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악당 1 코딩을 해볼게요. 악당 1은 간단하겠죠. 이제 깃발 3개 넣어주시고요. 나중에 수업하실 때는 PPT 보시면서 그냥 순서대로 쭉 진행하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준비하기 놓고, 악당 1이니까 악당 1 준비하기. 그 다음에 악당 1은 스테이지 2에 나타난다 그랬죠. 스테이지 2. 스테이지 2에 나타나기. 계속 반복을 해주고요. 악당 1 돌아다니다 큐로에 닿으면 으아하 잡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악당 2도 똑같겠죠. 악당 2도 클릭하면 항상 준비하기가 먼저 오고요. 준비하기가 오고, 그 다음 악당 2는 스테이지 3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스테이지 3에 나타나고, 자, 돌아다니다가 큐로에 닿으면 말하기 똑같고, 스테이지 3은 반복을 해주고요. 자, 마지막 큐미는 깃발 2개 필요하고요. 준비하기 하고, 그 다음에 큐미는 언제 나오냐면 스테이지 3. 그 다음에 큐로에 닿으면 구해줘서 고마워 하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게임 클리어. 이 스프라이트에 보면 큐미가 게임 클리어예요. 큐미의 세 번째 모양이 게임 클리어죠. 그래서 이제 게임 클리어 나오기 여기 들어가요. 자, 여기까지 다 하신 다음에 또 작동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속도를 올리고,
다음 스테이지 왜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는 걸 보니까 뭔가 코딩을 잘못한 거죠, 지금. 네, 뭐 무한 반복이 빠졌겠지. 계속 해야 되는데, 여기도 반복이 빠졌고. 그렇죠. 다시. 잘 넘어가죠. 근데 큐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연결 이상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동작이 안 된다 싶으면 코드를 잘못 짠 거죠. 죽어봐야죠. 아하하, 잘못했다. 이렇게 다시 원인 붙이고. 저는 잘 됩니다. 자, 선생님도 잘 되시죠? 챕터 7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7은 많이 본 거예요. 베이비 이런 접촉 센서죠. 네, 칼라, 요 색깔 센서를 이용하는 베이비 런이고요. 일단 얘도 그러면 완성 화면을 한번 불러와서 봐야겠네요. 데모 영상이 지금 없으니까. 얘는 저기 간단해요. 접촉 센서 2개 가지고 하는 거고, 이제 어떤 버튼을 누르느냐 이제 그것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파란 버튼 처음에는 이제 파란색, 노란색을 번갈아 가면서 누르면 아기가 기어가는 거예요. 자, 파란색 누르면 한 번씩 움직여요. 한 번씩. 파란색, 노란색 한 발씩 기어가게 되고요. 50초 안에 이 접점에 닿으면 에너지가 생겨서 이때 이제 큐브를 흔들면 걸어가고요. 다시 기어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40초 안에 닿으면 큐브를 흔들면 이렇게 걸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시 기어가고, 계속 눌러줘야 돼요. 계속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눌러주죠. 자, 반환점에 닿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턴을 해서 다시 도착까지. 여기는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들어와야 돼요. 자, 정해진 시간 내에 들어오도록 열심히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버튼을 눌러.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14초, 10초, 9초. 자, 들어올 수 있을까? 으아, 손 아파. 도착.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56초 만에 성공했어요 하고 게임 클리어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접촉을 앞부분에서 했죠, 한번. 그래서 뭐 코딩 블록 알아보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바로 코딩을 하게 돼 있고요. 코딩을 하게 돼 있어서 이 코딩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간단하거든요. 간단해서 혹시 또 시간이 남을까봐 이제 제가 요 뒤에 간단한 미션을 이제 하나 정도 만들어서 나중에 PPT 같이 넣어서 보내드릴게요. 혹시 시간이 남으면 아이들이 이제 직접 요 베이비가 걸어가는 모습을 이 정도는 이제 코딩을 할 수는 있으니까 그 정도의 좀 미션을 하나 넣어서 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스토리 보기만 하면은, 자,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큐브에 파란색과 노란색 버튼을 번갈아 눌러야 돼요. 코딩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한쪽 버튼만 누른다고 해서 가지 않거든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파란색, 노란색 계속 번갈아 가면서 눌러줘야 되고요. 두 번째, 게임 시간은 60초고 50초 안에 여기 젖병에 닿으면, 첫 번째 나오는 젖병에 닿으면 파워,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닿은 다음에 큐브를 흔들어줘야 돼요. 큐브가 흔들렸는가, 이 조건에 의해서 걸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큐브를 흔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바가 없어지면 자동으로 딱 기어가진 않고 바가 없어졌을 때 다시 이 파란색이나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 기어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40초가 되기 전에 한 번 더 나와요. 한 번 더 나왔을 때 아까랑 똑같이 젖병에 닿고 흔들어줘야겠죠. 큐브를 흔들면 이렇게 파워가 생기면서 걸어갈 수가 있고요. 반환점에 닿으면 다시 요 도착점으로 턴을 해서 기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에 들어오면 클리어가 나오고, 아니면 시간이 제로가 되면 게임 오버가 나오고. 자, 이렇게 이제 게임이 규칙이 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이제 빠르게 한번 또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하나 하시고 파일을 먼저 불러오시고요. 5, 6, 7. 챕터 7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경. 배경은 세 가지가 있어요. 게임 오버, 클리어, 맛동산. 자, 세 가지가 있고요. 세 가지를 불러왔으니까 얘는 이제 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맛동산을 먼저 놓고 그다음에 이제 맛동산을 클릭하고 빠져나오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스프라이트 이제 다 불러오시고요. 게임 결과, 베이비, 접경, 지정. 그래서 베이비가 있고 얘는 게임 결과예요. 애기 모양으로 된 게 게임 결과라는 또 다른 스프라이트가 하나 있다. 그다음에 얘는 이제 지점이고 얘는 접경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게임 결과는 숨겨놓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이 베이비의 회전 방식을 좌우가 아니고요. 회전하지 않게 해놔야 돼요. 회전하지 않게. 자, 이거 좌우로 해놓으면 시작했을 때 이 위치가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전하지 않게 바꿔놓으시면.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스프라이트 쭉 이렇게 배치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설정이 되겠죠. 자동으로 설정.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배경 코딩이 있어요. 배경 코딩 보면은 자, 깃발 놓고 배경 준비하고 그 다음에 배경에 이제 타이머를 만들어 놨죠. 시간을 60초. 자, 베이비 코딩부터 할게요. 베이비 깃발 넣었을 때 이제 베이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파란 버튼, 노란 버튼 기어가는 모습이죠. 자, 파란 버튼은 감지되었을 때, 그 다음에 노란 버튼. 파란 버튼 감지되었을 때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왼발 움직이고 노란 버튼 감지되었을 때 오른발 움직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그런 게 있었죠. 젖병에 닿았을 때 아기가 막 걸어갔죠. 이거를 이제 또 방송하기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걷기를 받았을 때 젖병에 닿으면 여기서 이제 방송하기가 나오겠죠. 또 그 다음에 걷기를 받겠죠. 걷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큐브를 흔들어야 된다 그랬죠. 큐브가 흔들면 큐브를 흔들면 그러면 이제 걷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지점에 닿으면 모습이 바뀌는 거죠. 지점에 닿으면 모습이 바뀌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게임 클리어. 게임 오버 되면 경기가 끝나고. 먼저 요 스프라이트의 모양들을 한 번씩 보면 이해가 돼요. 그 베이비의 모양이 어떤 게 있나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요 뒷모습이고 그 다음에 요 지점에 닿았을 때는 그 다음 또 되돌아올 때는 이제 앞모습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 다음 지점 스프라이트도 보면은 지점 스프라이트는 어떤 모양이 있냐면 빨간색 반환점이 있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도착점이 이제 같은 스프라이트 안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 베이비가 반환점에 닿았을 때 베이비가 반환점에 닿으면 이 스프라이트가 도착점 모양으로 바뀌면서 좌표가 이쪽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동작을 시킬 때 뭐만큼 움직이게 할 때 보면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되죠? 바라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바라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베이비가 이렇게 자동으로 여기 반환점에 닿았을 때 자동으로 턴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코드를 보면 이제 뭐 지점 쪽 바라보기 이런 걸 이용해서 코딩이 해놨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점에 닿으면 앞모습으로 바뀌기. 여기를 한번 정의하기로 가서 들어가 보면 모양을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비 준비하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지점적 바라보기. 그래서 고학년용 바로 코딩 해놓은 거 보면 이런 걸 이용을 했어요. 지점적 바라보기.
그러면 이 지점 스프라이트가 닿으면서 좌표가 바뀌어버리면 이쪽으로 와버리면 이제 베이비가 자동으로 턴을 하잖아요. 항상 지점을 바라보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코딩이 돼 있다. 그 다음에 걷기. 걷기는 이제 큐브를 흔들었을 때 흔들면 계속 흔드는 횟수에 따라서 아이가 많이 걸어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한 번 흔들면 이렇게 3번 반복을 하게 돼 있어요. 최초에 한 번만 흔들어주면 3번 반복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짜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배경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 배경 코딩을 할 때 다 배경 이름으로 코딩을 해놨어요. 게임 클리어, 게임 오버. 그러니까 배경 번호로 해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번호가 1, 2, 3이 있는데 이 번호로 코딩을 한 게 아니고 요 이름 게임 클리어, 게임 오버로 했기 때문에 요 순서가 바뀌어도 번호로 짰다 코딩을. 예, 그럴 때는 이제 요 순서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럴 때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소스를 한 번씩 보시면 아, 이게 왜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이비 다음에 네, 젖병. 젖병을 코딩을 하겠습니다. 자, 깃발을 하나 놓고요. 여기 들어갈 거는 네, 당연히 준비하기. 그 다음에 이제 베이비가 젖병에 닿았을 때 예, 그때 이제 모양이 바뀌죠. 파워업으로 모양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먼저 짜야겠네요. 그래서 50초 전에 몇 초 전이냐면 50초 전에 첫 번째 이게 나오잖아요. 첫 번째 젖병 50초 전에 닿으면 파워업을 예, 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파워업 방송을 받았을 때 네, 이렇게 짜져있죠. 파워업 방송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는 거지. 자, 걸어가면서 또 파워 걷기 방송을 해주는 거야. 파워바 동작 그 모양이 나오면서 이제 걷기 방송을 이 걷기를 베이비가 받은 거죠. 걷기를 베이비가 받아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젖병에서 바로 젖병에 닿으면 이 젖병이 바로 걷기 방송을 해줘서 베이비가 걸어가게 그렇게 짜면 되는데 이게 좀 굉장히 세밀하게 짜다 보니까 두 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젖병에 보면은 이 젖병 모양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 파워바 모양이 있거든요. 예. 이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처음에 젖병에 닿으면 젖병에서 예, 파워바 모양을 바꿔주고 파워업이라는 방송을 또 해주고 파워업을 하면 그 다음에 파워바가 나오고 예, 이런 식으로 해놨죠. 그래서 그 고학년은 코딩할 때 저는 그냥 바로 해놨어요. 베이비가 젖병에 닿으면 바로 걷기 방송 나오게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도 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좀 세밀하게 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50초 전에 베이비가 닿으면 파워업 됐죠. 아니면 이제 사라져야겠죠. 그 다음에 얘가 한 번 더 된다 그랬죠. 40초. 2번 나온다 그러니까 40초 전에 베이비 닿으면 파워업 방송하고 아니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베이비 위치에서 떨어진 위치에서 한 100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한 번 더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점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지점은 모양이 아까 봤죠? 모양이 이렇게 2개가 있다고 했어요. 반환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고. 자, 깃발 3개 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깃발 3개 놓고 제일 처음에 지점 준비하기. 자, 두 번째는 이 지점에 만약에 베이비가 닿았을 때 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얘는 반환점인데 지금 반환점 모양에서 요 도착점 모양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점에 닿으면 베이비가 도착점으로 나타나야 된다. 네, 베이비가 지점에 닿으면 요 모양이 도착점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도착점에 베이비가 닿으면 갔다가 와서 여기서 닿는 거죠. 네, 닿았을 때는 게임이 끝난 거죠. 게임 클리어로 배경이 바뀌어야 된다. 시간 내에 들어왔을 때 게임 클리어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시간이 0일 때 그때는 게임 오버로 해야 된다. 두 가지 조건을 만들어.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게임 결과.
게임 결과는 간단하죠. 게임 결과 준비하고, 자, 마지막에 게임 클리어하면 게임 결과 말하기. 여기까지 하면 돼요. 자, 더 짰는지 한번 보고, 동작을 해보고, 이제 동작이 이상하게 된다 그러면 뭘 또 빼먹었겠죠. 코딩을 하나 빼먹은 거니까 그렇게 그때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다 되신 분들은 한번 작동을 해보세요. 작동이 잘 되는지. 자, 첫 번째 접경 50분 내에 5개 흔들면, 흔들면 또 돌아오죠. 끝나면 다시 기어가고, 40초 내에 두 번째 접경 5개 흔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돌아가고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반환점까지. 자, 닿으면 턴을 자동으로, 지점 바라보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턴을 하죠. 그래서 도착 지점까지. 아, 손 아파. 우와, 들어갈 것인가. 9초, 8초, 7초. 56초 만에. 자, 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챕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는 이제 바이러스와의 싸움. 아주 재밌고요. 그 다음에 자이로하고 접촉을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완성본을 먼저 불러와 보겠습니다. 완성본을 불러와서, 자, 게임 방식을 한번 익혀보고요. 새로 만들기 하나 해주고, 자, 프로젝트 불러오기, 최종 프로그램, 바이러스와의 싸움. 불러오면 되죠. 자, 게임 규칙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신이 있고, 여기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는 초록색 카드를 빨간색으로 뒤집습니다. 백신은 빨간색 카드를 초록색으로 뒤집어야 돼요. 자, 그래서 게임 시간 끝났을 때 무슨 색깔이 더 많냐, 그래서 승패를 정하는 거죠. 게임 규칙은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백신은 이 카드에 닿은 상태에서 초록색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죠. 카드에 닿았는가, 그리고 초록색 버튼을 눌렀는가, 이 조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백신은 그냥 막 돌아다니면, 바이러스는 뭐 지 마음대로 닿기만 하면 그냥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가 있어요. 스피드. 파워가 3개 들어가 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초록색을 누른 상태에서 아마 흔들면, 이 파워가 생길 거예요. 파워가 생기면 스피드가 갑자기 빨라지는 거죠. 갑자기 빨라지는 거. 이걸 3번 쓸 수 있대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자이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 움직이고, 초록색을 눌리면 카드가 뒤집혀요. 자, 이렇게 흔들었더니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스피드 업. 요 바이러스와 부딪혀도 죽지 않아요. 네, 그런 게임이 아니죠. 카드를 뒤집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있다가, 자,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빨라집니다. 자, 10초 남았어요. 10초. 자, 이때쯤에서 스피드 업을 한번 써야죠. 손으로 흔드니까 아주 빨라지죠. 자, 마지막 스피드업 한 번 더 써서, 와, 게임 클리어. 네, 게임 클리어. 자, 얘도 그 고학년 버전에 제가 직접 이렇게 정의블록 이용하지 않고 바로 코딩을 해놨는데, 뭐 굉장히 재밌어요. 그게 코딩을 하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고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시간 날 때 요 저학년은 정의블록 가지고 코딩하는 건 재미가 없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고, 또 저학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자, 바로 이제 코딩을 할게요. 바로 코딩을 하기 전에 스토리만 한번 보고, 게임 규칙만 한번 더 보고, 카드 시작 모양을 정하고, 백신이 스피드 변신 3으로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50으로 정하고, 시간을 1초씩 줄어들어서 재료가 되면 끝나겠죠.
바이러스와 백신이 걷는 동작을 하고 말을 한 다음에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 큐브를 자이로 센서를 이용했기 때문에 기울인 방향으로 백신이 이동하고 바이러스는 랜덤하게 바이러스는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랜덤하게 움직이도록 또 이런 걸 좀 랜덤하게 어떻게 움직이게 코딩을 하는지 그런 걸 이제 고학년 버전 보시면 잘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초록색 카드에 바이러스가 닿으면 빨간 카드가 돼요. 어렵지 않죠. 닿았는가, 만약 닿았는가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백신이 빨간 카드에 닿았을 때 닿기만 하면 안 되고 이 초록색 버튼을 눌러야 초록색 카드가 됩니다. 그다음 시간이 지날수록 바이러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해놨어요. 그다음 초록색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큐브를 흔들면 스피드업이 됩니다. 스피드업. 스피드업이 되면서 이 스피드 변신이 하나 줄어들게 되죠. 자, 시간이 0이 돼서 이제 요 색깔 카드의 숫자를 계산해서 어떤 게 더 많냐. 그러면 초록색이 더 많으면 이기고 백신이 이기고 빨간색이 많으면 백신이 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규칙이 이루어져 있고요. 자, 마지막이니까 바로 또 같이 코딩을 해볼게요. 자, 새로 만들기를 먼저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 불러오고요. 자, 챕터 8 파일 불러오고 자, 배경 하나예요.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4개 스프라이트 4개 다 불러오시고 자, 게임 결과가 스프라이트로 되어 있어요. 얘를 숨기고 그러면 그 다음에 회전 방식을 바꿔줘야겠죠. 백신 회전 방식을 좌우로 바꿔줘야겠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도 역시 바꿔줘야겠죠. 좌우로. 안 그러면 뱅뱅뱅뱅 돌게 되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시작 위치 정해주시고요. 시작 위치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시면 준비하기를 놓으면 다 제 위치를 찾아가니까. 자, 백신부터 이제 한 번에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백신부터. 자, 빠르게 코딩을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깃발 놓고 백신 준비하기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 정해야죠. 스피드 변신. 네. 그리고 3개 설정해주고. 그 다음 백신은 계속 이제 걷는 모습으로 간다 그랬죠. 계속 걷는 모습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짜줘야겠죠. 깃발 클릭했을 때 백신이 말하고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동하냐면 큐브의 방향에 따라서 자, 조건으로 짜줘야겠죠. 만약을 짜주고 자이로 큐브가 기울었는가를 이용해서 오른쪽 왼쪽 쫙 짜주시면 돼요. 오른쪽 왼쪽 해서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앞으로 기울었는가 뒤로 기울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흔들었을 때는 요게 짜지 않고요. 자, 오른쪽으로 했을 때는 백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왼쪽으로 했을 때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자, 앞으로 했을 때는 위로 이동하고요. 뒤로 기울였을 때는 아래로 이동하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방향이 다 됐고 그 다음에 초록색을 눌렀을 때 초록색이 감지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때 이제 카드가 뒤집힌다 그랬죠? 뒤집히기. 방송하기로. 여기서 이제 백신이 방송을 해주면 카드 스프라이트에서 받아서 모양 바꾸기 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큐브가 흔들렸을 때 어떻게 된다? 변신한다. 스피드가 올라간다. 오고 1 줄어들고. 자, 만약이죠, 만약. 흔들기만 했을 때 되는 게 아니라 흔들고 또 초록색 버튼이 눌러져야 돼요. 그래서 흔들고 초록색이 감지되었는가. 자, 이렇게 짜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깃발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2개, 3개, 4개 놓고 자, 제일 처음에 준비하기 하고 그다음에 걷기 네, 걷기 똑같죠. 계속 걷는 모습이 나왔죠. 아까 그다음에 말하고 이동하기 네. 어떻게 이동하냐면 발선 랜덤하게 이동해야 돼요. 랜덤하게. 그러다가 초록 카드 닿으면 뒤지기 방송을 해주고 그러면 카드 스프라이트에서 방송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게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반복을 해주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속도가 점점 빨라지도록 코딩이 되어 있다 그랬죠. 바이러스 속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빨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코딩 자 여기서 이제 카드를 코딩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카드를 복사를 해야 돼요. 카드 스프라이트가 많기 때문에 자 카드에 먼저 깃발 2개 놓고요. 자, 한 개는 준비하기. 카드 1 준비하기.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작 모양 정하기. 이 시작 모양 정하기가 뭐냐면 정의 블록 들어가 보면 랜덤하게 섞이게 해놓은 거예요. 랜덤하게. 그러니까 모양이 앞면 아니면 뒷면이잖아요. 카드는 앞면 아니면 뒷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변수로 정해주고 1 아니면 2 난수로 둘 중 하나가 나와서 모양이 1이면 초록 카드, 2면 빨간 카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마다 다 요 모양이 다르게 나오게 하려고 예, 그게 이제 시작 준비하기입니다. 시작 준비하기. 시작 모양 정하기예요. 자, 그다음 방송을 받는다 그랬죠. 어떤 방송을 받는다 그랬죠? 바이러스가 뒤집었을 때는 바이러스 뒤집기 받고 그다음 백신이 뒤집었을 때는 백신의 방송을 받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뒤집었을 때는 무슨 색깔이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빨간 색깔 그 다음에 백신이 뒤집었을 땐 초록 색깔 초록 색깔 초록 색깔 자 이렇게 그럼 이제 마지막 게임 결과만 하면 되죠. 게임 결과는 아주 간단한 거죠. 게임 결과 자 게임 결과 얘는 이제 깃발 3개 놓고 준비하기 놓고 자 시작 설정해야죠. 게임 시간 설정하고 게임 시간 50을 설정하고 그냥 시간이 줄어든다 그랬죠. 네, 줄어드는데 얘는 계속 반복해줘야 돼요. 게임이 끝날 때까지 1초씩. 그래서 이 타이머를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의블록 가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쭉 보시면 아 이렇게 게임이 1초씩 계속 줄어들도록 이렇게 타이머를 만들어 놨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임 평가를 해야 되니까 게임이 시간이 0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0이 되면 어떻게 빨간 카드가 많으면 게임 오고 초록 카드가 많으면 클리어. 그렇죠. 이게 이제 게임 평가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 짜는 거예요. 무대는 없고요. 무대 코딩은 없고 스프라이트 코딩 다 하고. 자,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네, 작동을 해봐야죠. 복사를 안 했네요. 이거 복사한다 그랬죠. 네, 이거를 총 몇 개 해야 됩니까? 카드를 9개. 9장이 되도록 복사를 하셔야 돼요. 코딩을 해놓고 복사를 해서 그래야 이제 요 번호만 바꾸면 되는 거죠. 이걸 총 9개 복사합니다. 카드 1, 카드 2, 카드 2 이렇게 놓고요. 복사, 카드 3 이렇게 복사, 카드 4 복사하고 카드 5 복사하고 카드 6 복사하고 카드 7 카드 8 카드 9 복사해서 이렇게 위치를 또 바꿔줘야 되네요. 여기서 카드 준비하기를 하나씩 다 바꿔줘야 되죠. 카드 2 숫자를 안 바꿔줬어요. 카드 2 그 다음에 카드 3에 들어가서는 카드 3 네, 여기에 이제 그 좌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좌표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 바꿔줘야 되죠. 카드 4 카드 5
카드 6, 카드 7, 카드 8, 자, 카드 9, 카드 9. 다 바꿔주고, 얘 보면, 얘는 이제 다, 이런 식으로 숫자에 맞춰서 좌표가 딱 정해지게끔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기 때문에 1이면 마이너스 90에서 90으로 하고, 2면 0,90으로 하고, 3이면 90,90으로 하고. 그래서 이 숫자만 바꿔주면, 네, 깃발을 클릭하면 이렇게 지가 알아서 쭉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랜덤하게 초기에 카드 색깔이 정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시작해보면 이렇게 바뀌죠. 랜덤하게.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뭐 정상적으로 잘 될 거예요. 빨간색이 됐을 때 초록색 누르고, 파워업 누른 상태에서, 초록을 누른 상태에서 파워업. 자, 뭐 정상적으로 아주 잘 됩니다. 오늘 교육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궁금한 거 계시면은, 네, 끝나고 질문을 해주시고, 이제 다음 달이면 큐브도 마지막 교육이 들어가네요. 마지막 교육이 들어가고, 아마 다음 달쯤 해가지고는 7월이니까 인공지능 교육이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아주 굉장히 잘 만들어졌으니까, 네, 그때 또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교육,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